자, 패스툴 네 번째 영상입니다. 벡터 관련 툴들 영상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. 전에는 이 펜툴 그리고 요 검은 화살표, 하얀 화살표에 대해서 설명들을 했어요. 자, 요번에는 요 도형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이 도형 툴은 뭐 별거 없어요. 이 펜툴하고 똑같아요. 펜툴 선택하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쉐입과 패스가 있다고 그랬죠. 이 도형 툴도 똑같은 거예요. 개념은 다 똑같아요. 단지 뭐 네모나 혹은 이런 모서리가 둥근 네모 혹은 이런 원, 타원도 그릴 수 있고 쉬프트를 누르고 하면 정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. 자, 이런 것들을 내가 펜으로 그리려고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리려고 하면은 솔직히 못 그리잖아요. 당장 네모만 그리려고 해도 자, 이렇게 이 마지막에 어긋나기가 쉬워요. 번거롭고.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도형들 네모나 동그라미 혹은 뭐 다각형 이런 것들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라서 이런 개념은 똑같습니다. 단지 이제 도형 툴에서는 여기 보면은 픽셀이라는 게 있어요. 펜 툴에서는 쉐입과 패스만 활성화가 되고 픽셀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 도형 툴에서는 쉐입, 패스, 픽셀까지 활성화가 돼 있어요. 픽셀은 뭐냐면은 자, 원래는 이거는 이제 벡터를 이용한 벡터 방식의 이미지인데 저걸 픽셀로 해놓고 하면은 자,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일반 이미지 레이어로 그 일반 이미지 비트맵 방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이 마키 툴을 이용해서 동그란 영역을 잡고 필을 이용해서 색을 채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. 그래서 이런 네모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비트맵 이미지로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. 뭐 쉐입이랑 패스 이거는 이제 개념은 똑같고 하나씩 살펴볼게요. 네모, 렉탱글 툴, 네모를 그리는 건데 뭐 그냥 말 그대로 네모예요. 직사각형도 있고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은 정사각형도 그려지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네모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그려져 있는 네모. 그 다음에 뭐 원은 아까 보여줬듯이 타원이나 혹은 정원. 이 네모도 마찬가지 쉬프트 누르고 하면은 정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육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폴리건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. 얘는 뭐냐면은 자, 육각형 툴이 아니라 다각형 툴이에요. 얘를 선택을 하면은 요 상단에 사이드라고 해서 숫자가 써 있는 거 보이죠? 요게 활성화가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약에 5를 해놓고선 그려볼게요. 뿅. 자, 오각형이 그려지죠? 자, 요번에는 제가 6으로 바꾸고선 그려볼게요. 육각형이 그려지죠? 이거는 말 그대로 다각형 툴이에요.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뭐 8을 집어넣으면 팔각형이 그려지고 7을 그리면은 넣으면은 칠각형이 그려집니다.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 툴이라는 게 있는데 라인 툴은 말 그대로 라인 그릴 때, 선 그을 때 쓰는 거예요. 요거 라인 툴을 선택하면 상단에 이렇게 1픽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뿅. 이렇게 1픽셀짜리 선이 그어져요. 혹은 내가 여기를 10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10픽셀짜리 선이 그어집니다. 라인 그을 때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라인 툴 상태에서 요 톱니바퀴를 눌러보면은 스타트 엔드 뭐 어로우 헤드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화살표 스타트와 엔드 부분에 화살표 모양을 넣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만 체크를 하고 해볼게요. 어때요? 내가 처음 클릭한 그 시작점에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 대가리가 생기죠. 뭐 엔드까지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모양이 생기죠. 이런 수치들은 이제 이 화살표 크기 같은 거 정할 때 쓰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자, 여기 이렇게 커스텀 쉐입이라는 게 있어요.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해서 누가 침 뱉어 놓은 것 같은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면 상단에 요번에는 요런 게 생겨요. 근데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뭔가 다양한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트를 선택을 했다. 그러면은
삐용 이렇게 하트가 그려지죠. 뭐 요번에는 뭐 이런 거 육각형 말고 그래 뭐 이런 애를 선택을 했다. 그러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 그려지죠. 이렇게 커스텀 쉐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게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쉐입들입니다. 근데 이것도 커스텀 브러쉬 원화 그리던 사람들은 브러쉬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텐데 이 브러쉬도 보면은 자 여기서 어딨냐 이게 아니라 여기구나. 어딨지? 제가 평소에 브러쉬를 뉴 브러쉬 이게 아닌데. 오 리스토 임포트 여기서 보는 그냥 이걸로 봐야겠네.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로드 브러쉬가 어디 갔지? 어씨 뭐야? 그 예전에 제가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했었어요 녹화를. 그 예전에는 로드 브러쉬라고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임포트 브러쉬라고 바뀌었네요. 이게 제가 지금 버전이 최신 2020 버전이거든요. 자 임포트 브러쉬 해서 왜 브러쉬 그 커스텀 브러쉬 같은 거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임포트 브러쉬를 해서 이 브러쉬 파일을 불러와서 어떤 그 새로운 브러쉬를 사용을 하잖아요. 이렇게 이런 브러쉬들 그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포토샵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브러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린 커스텀 브러쉬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커스텀 쉐입도 자 여기서 임포트 쉐입이라고 해서 커스텀 쉐입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. 마치 그 브러쉬 불러오듯이. 그래서 포토샵 커스텀 쉐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다양한 모양의 이 쉐입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놔서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럼 거기서 뭐 원하는 걸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실무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. 뭐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안 썼던 것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요즘에는 커스텀 쉐입 그냥 쓸만한 거 솔직히 이런 하트 같은 거는 뭐 내가 이렇게 그려서 뭐 살짝 변형해서 써도 되니까 직접 그리는 것보다 이 정도는 뭐 조금 변형을 해서 써도 되겠죠. 아무튼 요거는 커스텀 쉐입입니다. 자 도형 툴 사용법은 이게 다예요. 이게 단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거 설명을 조금 할게요. 자 먼저 요거 아까 잠깐 다각형 툴이라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 제가 5를 입력하고 그리면은 오각형이 그려진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요 옆에 보면은 요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. 얘를 열어보면 패스 옵션이라고 해서 뭐가 주절주절 써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스타라는 애가 있어요. 스타. 제가 여기 스타라는 애를 체크를 하니까 어때요? 인던트 사이즈 바이라고 해서 53%라는 애가 활성화가 됐죠. 자, 이 스타를 체크한 상태에서 그려볼게요. 뿅. 별이 그려지죠. 자, 요번에는 내가 여기를 6으로 바꾸고 그려볼게요. 6개의 뿔을 가진 별이 그려지죠. 자, 이거는 뭐냐면은 별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. 내가 이 스타에다 체크를 하면은 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만큼의 뿔을 가진 별이 그려져요. 자, 근데 계속 봅시다. 아까 인던트 사이즈 바이 53%라고 되어 있죠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15%로 낮춰 볼게요. 15로 낮췄어요. 삐용. 어때요?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. 자, 요번에는 반대로 뭐 80%로 높여 볼게요. 삐용. 요번에는 또 이렇게 확 들어갔죠. 자, 이 부분이 인던트예요. 그래서 인던트의 수치가 높을수록 이 부분이 더 깊게 들어가고 수치가 낮을수록 더 낮게 들어가는 거예요. 요 부분이 인던트다. 그래서 이 인던트 값이 얼만큼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높으면은 이런 모양, 낮으면은 이렇게 낮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
이번엔 한 30 정도로 바꾸고, 여기 아니 뭐 한 50으로 하고, 일단 여기 보면 스무스 인던트라고 있죠. 얘를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, 이 부분이 저 인던트라고 했잖아요. 비용, 여기가 스무스해졌죠. 인던트 부분이 여기에 있는 점이 사라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요런 모양이 된다 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무스 코너라는 애가 있어요. 얘를 체크를 하고 한번 그려볼게요. 얘를 체크를 하고 한 30 정도로 해서 그리면은 어때요? 여기가 둥그레졌죠. 인던트는 다시 제가 스무스 인던트는 지우고 스무스 코너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인던트의 점은 다시 생겼는데 여기 이 끄트머리에 있던 점이 사라졌죠. 여기가 인던트, 여기가 코너예요.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점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거예요. 뭐 얘를 한 40 정도로 해볼까? 자, 이런 모양의 별도 그릴 수가 있겠죠. 인던트 값을 잘 조절을 하고 스무스 코너를 해주면은 요런 끄트머리가 둥근, 뿔이 둥근 별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별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거다. 자, 근데 인던트 값을 제가 1로 주고, 예를 들어서 자, 스무스 인던트를 줬어요. 스무스 인던트에 스무스 코너에 스타 다 체크하고 인던트 값을 1%, 0은 줄 수 없어요. 1에서 100 사이의 값을 줘야 돼요. 1로 주고선 그리면은, 아이고 오각형이네. 자, 뭐 어쨌든 이런 모양, 모서리가 둥근 오각형이 그려졌죠. 혹은 내가 여기에 6을 입력하고 하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육각형이 그려졌죠. 이런 거를 이제 쉽게 그려줄 수 있어요.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둥근 부분의 폭을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그냥 딱 요 폭으로만. 왜냐면은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이 스무스 코너의 인너트 값 1%에 뭐 이거 이대로만 딱 그려지는 거라서 여기 폭을 조금 내가 더 좁게 하고 싶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. 여기가 아까 인던트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뿔이야. 뿔 부분인데 스무스 코너가 돼 있고, 여기가 인던트인데 스무스 인던트로 해서 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인던트 값이 1%가 있었잖아요. 1%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직선이 아니라 살짝 휘어 있어요.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, 자, 요 막대 보이죠? 막대가 이 선하고 딱 겹쳐지는 게 아니라 살짝 어긋나 있어요. 그러니까 1%만큼 인던트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가 저는 보여요. 이게 살짝 여기가 휘었구나라는 게 보여요. 근데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. 지금 여기도 저는 보여요. 요 끝에가 살짝 안티를 먹어서 반투명 처리된 거 보이시죠? 이거 요게 1%만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래도 그냥 육안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육각형을 그릴 때는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, 이번에는 스무스 코너를 하고 한 15% 정도 주고, 자, 이게 사이드의 개수를 설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그럼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36 정도를 줬다. 그러면은 짜잔,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. 스무스 코너도 지우고 한 10% 정도만 주고, 자, 스무스 코너, 스무스 인던트를 다 안 줬어요. 그냥 별로 한 거예요. 그리고 인던트 값은 10% 정도 낮게 들어가게 한 거고, 자, 36개의 뿔을 가진 별이 그려지는 거예요. 자, 이런 모양 쉽게 그릴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면이 아니라 뭐 스트로크 선으로 하고 5픽셀 정도를 주고, 색은 뭐 이런 색을 찍어 볼게요. 하면은 이런 모양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포토샵 툴은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되게 간단해요. 단지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다각형 툴은 다각형을 그릴 때뿐만이 아니라 별을 그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.
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모, 모서리가 둥근 네모, 동그라미가 있다고 그랬어요. 요 세 개의 툴, 요 세 가지로 내가 어떤 도형을 그리면은 그때 여기 이 프로퍼티라는 애가 활성화가 돼요. 프로퍼티라는 애가 활성화가 됩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프로퍼티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었죠. 근데 내가 이렇게 네모를 그리니까 활성화가 됐죠. 이 프로퍼티 창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윈도우에서 프로퍼티를 체크해 주면은 이렇게 이 창이 나타날 거예요. 자,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. 이게 뭔고 하니, 자, 하나씩 살펴봅시다. WH, 이거는 뭐 가로 세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직접 하얀 화살표 이용해서 뭐 점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렇게 해도 되지만, 여기서 아예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크기를 조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,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하면은 그 사이즈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XY라고 있는데 이건 이 전체 이 캔버스 안에서의 좌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. 내가 이렇게 옮길 때마다 좌표 값이 바뀌죠.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쉐입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것들이에요. 색을 설정하는 거, 뭐 스트로크 설정, 스트로크 굵기, 스트로크 선의 종류, 그 다음에 뭐 이거 얼라인 같은 거, 코너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, 이거는 다 설명했던 거죠. 자, 근데 지금 밑에 보면은 여기에 0, 0, 0, 0 그리고 링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뭐냐? 자, 제가 여기를 뭐 한 20으로 넣어봤어요. 그랬더니 어때요? 모서리가 둥그러졌죠? 한 30 정도를 줘볼까요? 모서리가 둥그레졌죠? 자, 이게 뭔고 하니, 이 모서리가 둥근 네모가 그냥 네모하고 똑같은 거예요. 단지 여기에 둥글기 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지, 내가 이 네모로 그리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로 그리나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이걸로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둥글기 값을 0으로 빼버리면은 그냥 네모가 되는 거예요. 자, 각 모서리의 둥글기 값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에요. 자, 근데 여기 링크 표시가 있잖아요. 이 링크를 풀고 값을 조정을 하면은 각 모서리별로 이렇게 값을 서로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. 각 모서리별로.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. 프로퍼티 기능이 없었어요. CS 버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없었는데 CC로 넘어오면서 아마 생겼을 거예요. 이 프로퍼티가 생기면서 도형 툴 쓰기가 아주 수월해졌어요. 정말 쓰기 편해졌어요.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솔직히 도형 툴, 펜 툴 많이 안 썼었는데 이 프로퍼티 CC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거의 어떤 도형, 뭐 버튼을 만들든 어떤 패널을 만들든 무언가를 만들 때 거의 이 프로퍼티가 있는 도형 툴을 가지고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. 되게 쓰기가 좋아졌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링크를 걸고 내가 만약에 여기 수치를 바꿔주면은 링크가 걸려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다 값이 내가 어느 특정 한 군데에 값을 입력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지금 링크가 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모서리별로 다르게 했잖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링크를 클릭을 하고 값을 바꿔주면은 그 바꿔준 값만큼의 비율대로 0에서 30이 됐잖아요. 그럼 얘네들도 다 이렇게 그 비율만큼 같이 바뀌어요. 그래서 네 군데를 똑같이 하고 싶으면은 좀 번거롭지만 이 상태에서 네 군데를 일단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링크를 걸고 값을 입력을 해줘야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자, 요게 프로퍼티예요. 그러면은 뭐 요 동그라미도 그리고 나서 보면은 프로퍼티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 모서리랄 게 없잖아요. 모서리랄 게 없어서 그냥 요렇게만 나옵니다. 뭐 근데 아까 요 모서리가 둥근 네모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그렸어요. 자, 그냥 버튼이죠. 버튼 같은 느낌이죠. 근데 자, 320에 120으로 하고 내가 이 둥글기 값을 60으로 줬어요. 그랬더니 어때요? 이렇게 끄트머리가 둥글면서 긴, 이 원으로는 만들 수 없는 둥글면서 긴 네모가 됐죠. 이건 네모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. 소세지. 자, 이게 뭔고 하니 높이가 처음에, 자, 둥글기 값을 일단 없애고
이 네모의 높이가 120이잖아요. 높이가 120이에요. 그래서 그 120의 반, 60이죠. 120의 반이니까 둥글기 값을 60만큼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? 60, 60 이렇게 되면서 끝이 둥그레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끝이 둥근 모양의 버튼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 이 도형 툴 모서리가 둥근 네모를 이용해서 만들되 이 높이만큼 지금 160이죠. 높이가 160의 반은 80이죠. 그럼 내가 둥글기 값을 80으로 주면은 이렇게 80, 80만큼 둥그레지면서 이런 모양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,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, 이 프로퍼티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마스크 아이콘처럼 생긴 애가, 처럼이 아니라 마스크 아이콘이에요.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요. 내용이 바뀌는데 여기 보면 뭐 덴시티 값이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낮춰 볼게요. 자, 이게 뭔고 하니 저도 몰라요. 이게 뭘까요? 여기 모양을 봤을 때는 뭔가 마스크 관련된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여기 이 덴시티 값을 아직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왜 여기 이거보다 요 밑에 페더, 참 편리한 기능이 생겼어요. 프로퍼티 때문에. 이 페더 값이 뭐냐? 페더 값을 높이면은 어때요? 자, 이렇게 뿌옇게 퍼지죠. 내가 페더 값을 보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게 옛날에 프로퍼티가 없던 시절에는 내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막기 툴을 선택을 하고 페더 값을 입력을 해줘요. 뭐 예를 들어서 15다. 15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역을 잡은 다음에 색을 칠해줬어요. 근데 마음에 안 든다.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페더 값을 수정해서 다시 그려주고 다시 색을 채우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 또 다시 페더 값을 수정해서 다시 그리고 다시 색을 채우고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. 마음에 들 때까지. 내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는 도형 툴을 이용하면은 이 프로퍼티에서 내가 보면서 이렇게 페더 값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정말 편리해졌어요.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CC 버전에서도 바로 CC에서 바로 생겼었나?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CS 버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. 그래서 이런 페더 값이 들어간 원을 그릴 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쉽게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, 자, 얘를 색깔을 뭐 좀 밝은 색을 쓰고, 자, 여기서 내가 페더 값을 이렇게 주고, 얘한테 마스크 잠깐 씌워서 보면은, 자, 요런 느낌. 이렇게 뭐 버튼 같은데 이렇게 살짝 뭐 광원 느낌 내고 싶을 때, 그럴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. 페더를 잘 활용을 하면은 또 무엇보다도 페더 값도 내가 보면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기가 정말 좋아졌어요. 자, 요게 프로퍼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. 자, 한 가지 주의할 게 뭔고 하니, 하얀 화살표는 점 단위로 이동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하나의 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탁 그 점을 움직였어. 한 픽셀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? 자, 보세요. 프로퍼티가 사라졌죠? 이 페더 부분만 남고 봅시다. 자, 내가 점을 이동하기 전에는 프로퍼티가 살아있는데 하나의 점을 한 픽셀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프로퍼티가 깨져버려요. 이거는 뭐냐면은 이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린 거랑 그냥 똑같은 일반 레귤러 쉐입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 경고 메시지가 다시 안 뜨게 체크를 하고선 OK를 한번 눌렀었기 때문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안 뜨는데, 보통은 이렇게 도형 툴로 그린 도형에서 하나의 점을, 어떤 임의의 한 점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. 너 이거 오케이 하면은 그냥 레귤러 패스로 바뀌는데 진짜 바꿀 거야 라고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. 그때 그냥 뭐야 그러고선 이렇게 뭐 다시 보지 않음, 그걸 체크를 하고 오케이를 눌러버리는 거야. 그 다음부터는 작업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실수로 이렇게 점을 하나 옮기면은 이 프로퍼티가 깨져요. 그래서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. 선생님 이거 도형 툴로 그린 건데 프로퍼티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점을 움직였던 거예요.
자, 그러면은 이걸 다시 프로퍼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냐? 육안으로 봤을 땐 별로 티도 안 나죠. 다시 프로퍼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? 뭐 점을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냐? 아니요, 안 돼요. 한번 깨진 프로퍼티가 깨진 도형은 그냥 일반 쉐입이 된 거기 때문에, 레귤러 쉐입이 된 거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다시 그려줘야 돼요. 그러면은 프로퍼티가 활성화가 됩니다. 근데 뭐 이거 다시 그리는 거 금방 하잖아요.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프로퍼티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은 번거롭더라도 그냥 새로 그려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. 자, 이게 도형 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도형 툴의 꽃,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컴바인 쉐입, 서브트랙트, 프론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있는데 이거를 패스파인더라고 불러요. 패스파인더라고 부르는 기능인데 이게 원래 벡터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기능이 되게 강력해요.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포토샵은 비트맵 기반의 툴이고 그냥 조금 편의를 위해서 벡터 관련 툴을 조금 제공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 패스파인더 기능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